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또 논란입니다. 이번에는요, 앞서 사법부가 허위로 판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한테 사과를 요구하면서 덧붙인 그런 말들이 논란인데요. 이 대통령은 조폭 연루설만 아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던 2022년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러면서 야당이 대선을 훔쳤다. 이런 격한 표현도 썼습니다. 또 지난해 1심 법원이 전형적인 부패 범죄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대장동 사건은 아예 조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야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도둑질로 비하했다면서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선동이다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SNS 달인이십니다. 재치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 이렇게 SNS에 섣불리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원을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은 어제 오후 3시 25분쯤 올라왔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국힘은 조폭설 조작 유포 사과 안 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어린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국민의힘을 국힘당이라고 부르면서 이 국힘당이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을 퍼뜨려 질 대선을 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이야기라면서도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또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22년 대선 결과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득표율 차이가 0.74%, 그러니까 100명 중 1명도 안 됐다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2022년 대선 당시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 격차가 0.73%포인트였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조폭설과 대장동 의혹만 아니었더라도 자신이 승리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또 이 국민의힘이 조폭설 유포로 이 대선을 훔칠 수 있게 한 공조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걸로 추측이 된다면서 이 성남 지역 조폭 국제 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 씨 가족이 2022년 이 대선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뉴스타파 기사도 첨부를 했습니다. 여기 어제 이 청와대는 전은수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도 이 국민의힘에게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임의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은 정확한 사실 정보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퍼뜨린 악의적인 허위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정면으로 왜곡하려 한 것이므로 마땅히 사과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전은수 대변인의 그 녹취의 시점이 지금 오늘이라고 아까 자막이 나가는데요. 어제였기 때문에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한 것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대통령이 SNS 글을 올린 시간, 이게 오후 3시 근무 시간 중이었고요. 또 국정이나 국정정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신의 개인 문제를 연계한 대야 정치 공세라는 점을 두고도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훔쳤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보윤 수석 대변인 이 대통령이 끝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서 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이 본인에게 불리한 논란이 터질 때마다 SNS를 통해서 과거의 원한을 생중계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정쟁 정치가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 더욱 크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대장동 사건이 조작이란 이 대통령의 주장에도 이미 수많은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장동 부패 의혹의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넘어서 사법부와 국민의 지성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이 대장동 비리 사건 아직 1심이기는 하지만요, 법원이 전형적인 부패 범죄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기소된 재판은 중지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범격으로 기소가 돼 있는 민간업자, 그리고 한때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에게는요, 1심에서 적게는 징역 4년, 많게는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사과를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과거 민주당발로 제기됐던 가짜 의혹들을 언급하면서 이 본인들은 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본인이 SNS 가짜뉴스 영상 유포로 곤란해지니 물타기 하려고 애쓰신다며 김대엽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음모론, 또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등등 이 민주당은 본인들의 유구한 조작 선동 역사에 대해 사과하셨던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충동적인 SNS 정치가 더 이상 선을 넘으면 곤란하다면서 이 개정 폐쇄를 진지하게 권유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힘당 표현도 겨냥해 참고로 국힘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만요, 오늘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선 이 대통령의 이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 당시 나온 조폭 조작설 이 가짜 돈다발 관련 영상이 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상영이 된 뒤에 이 논란됐던 어제 이 대통령의 SNS 발언을 옹호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원내 지도부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어제 오늘 이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훨씬 많은 가짜 뉴스와 선동으로 국민과 그리고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로 2021년 대선 결과를 뒤바꿨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은 0.73%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강탈한 셈입니다.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로 촉발된 여야의 공방,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벌어진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논란이 컸던 이스라엘 관련 SNS를 두고서 여당은 대통령 발언에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던 이스라엘 외무부를 비판을 했고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무지성 SNS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맞받았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익의 관점에서 많은 고민 끝에 메시지를 냈을 것이라며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라며 불러서 야단을 쳐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SNS에 섣불리 무지성을 쓰면 안 된다는 충언을 해야 한다, 조현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외통위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가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홀로코스트를 경시한 것처럼 그렇게 적시를 했는데 정말로 오독했다고 생각합니다. 초치하셨어요? 이스라엘 대사 초치해야 됩니다. 아니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뭔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까? 불러가지고 뭐 야단을 쳐야죠. 이게 어떻게 그냥 긴밀히 소통할 일입니까? 일본이 망언을 할 때 초치하잖아요. 왜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왜 초치를 못합니까? 외교에서는 초치를 해놓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고 하는 수도 있고, 지금 외교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이 부끄러운 실수를 어떻게 좀 보듬어야겠다, 좀 두둔해야겠다라는 그 입장을 충분히 납득을 하는데요. 아니 제가 언제 부끄럽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가 부끄럽다고 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전 세계적으로 이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이 추모일을 앞두고 했다라고 이 기사까지 나는 이런 대망신 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망신이라고 생각치를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SNS 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뭐 거짓으로 확인이 됐다면은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역으로 생각해보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네거티브 안 했느냐, 하나라도 사과한 적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아마 선거 결과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아마 지난 대선 자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자체가 0.73의 초박빙의 선거였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선거 기간 중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 중에 나오는 가짜 뉴스나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상 엄중히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그동안 나왔던 정치권에서의 뭐 허위사실이나 어떤 가짜뉴스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시기적인 부분과 좀 구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이라든지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까운 시기에 나오는 그런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유권자들의 선택을 또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엄중히 봐야 된다라는 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